은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대하는 평화로운 휴식이나 자유로운 삶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은퇴 후 삶은 더없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며 일단 퇴직 후에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일상, 생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사회적 연결의 끊어짐은 우리가 상상하는 은퇴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공무원 은퇴 후 숨 막히는 비참함,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절망적인 상황. 은퇴는 우리가 평생 꿈꾸던 순간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공무원에게 은퇴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상상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현실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편안한 노후는 순식간에 비참한 은퇴 후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준비 부족, 현실은 이렇게 달라진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60대 공무원,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꾸준히 일한 공무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당시에는 연금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과 그동안 쌓여있는 부채가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사라질 것 같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생각했지만 결국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적 고립 박 선생님의 현실. 박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25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건 정체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매일 만날 일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크게 단절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일정한 규칙적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찾아 나섰지만 그 모든 것이 때늦은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만큼 활발히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건강 문제와의 싸움. 이 선생님의 이야기. 이 선생님은 은퇴를 앞두고 이제부터 건강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외로 많은 은퇴한 사람들처럼 이 선생님도 은퇴 후 자신만의 건강 관리에 소홀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운동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준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첫째,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수입입니다. 연금이나 적립된 자산이 있더라도 생활비가 계속해서 드는 한 그 자산은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수입원 없이 살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은퇴 후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체력과 건강입니다. 결론. 우리는 은퇴를 아름다운 노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그 은퇴는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제적 어려움, 박 선생님의 사회적 고립, 이 선생님의 건강 문제처럼 은퇴 후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면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책. 우리는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종의 자유시간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연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정말 필요한 돈을 다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의 경우를 봅시다.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연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연금이 그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자녀들의 결혼, 손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죠. 결국 김 선생님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몇 가지 취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만 다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지 연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상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사회적 고립. 은퇴 후 나만 혼자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 후 일터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단순히 동료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의했던 동료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런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게 되죠.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꼈지만 점차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바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직장에서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빈자리는 커지기만 했죠. 은퇴 후 고립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은퇴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미리 찾아두고 이전에 유지했던 직장 내 인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친구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사회적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강관리 운동? 지금 할 때 아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먹는 순간이 지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보내는 생활은 결국 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질병이 찾아오게 되죠. 운동을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은퇴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4. 은퇴 후 생활의 변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봅시다. 첫째, 경제적 준비는 은퇴 전부터 확실히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를 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미리 연금 외에 저축과 투자를 고려하고 부동산, 주식 또는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취미생활 등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걷기, 수영, 요가 등을 꾸준히 하며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식사도 건강한 음식을 중심으로 신경 써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5.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 준비가 필요한 이유.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고 박 선생님처럼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선생님의 건강 문제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에 그 준비는 미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많은 이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꿈꿨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상위 10%에 속했던 그의 삶도 파산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찾아온 절망, 상위 10%도 파산으로 내몰린 박 선생님 사연.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박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를 준비하며 미래를 밝게 그려왔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런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박 선생님의 은퇴 준비. 박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그였기에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꽤 괜찮았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돈을 모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일정한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 몇 년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은퇴 후 생활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준비한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예상 외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원이 계속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면서 박 선생님의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자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가 준비한 은퇴 자금은 고작 몇 년을 버티는데 그쳤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하락과 급증한 지출로 인해 그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두 번째 사례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건강을 챙기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국 자산을 계속해서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건강이 괜찮았던 그였기에 자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죠. 의료비 지출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예산을 초과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산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일자리 부족과 재정적 압박.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이 너무 한정적인 그의 경우는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원하던 직장은 고급 관리직이었고 그 나이에 그 자리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자산을 은퇴 후의 생활비로 소비한 탓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 했지만 물리적인 한계와 건강 문제로 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중요하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놓은 자산이 어떻게 쓰일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지원, 건강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은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은퇴 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 관리는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은퇴 후의 경제적 여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와 함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찾기와 재정적 압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현실적인 준비와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예기치 못한 절망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 그 불편한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사례죠. 박 선생님은 30년을 직장 생활로 채운 후 은퇴를 했고 평생 모은 돈과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만에 자산은 고갈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하면 무조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출은 그대로 혹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가 크게 들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 문제로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은퇴 준비를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거나 금융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산도 결국 고갈될 위험이 커지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여유를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서죠. 많은 은퇴자가 은퇴 전에 자신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지만 이제까지 일하던 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도 쉽게 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한정적이어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존의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번역 등의 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수공 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은퇴 후에는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미 준비된 재정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 은퇴 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아 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급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자녀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비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지수펀드 ETF나 장기적인 연금 상품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자녀들의 경제적 의존, 갑작스런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과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철밥통이라던 60대 공무원, 퇴직 후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공무원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직업은 막상 퇴직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저 연금만 받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정작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퇴직자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내가 일하는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공무원은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넉넉하니 퇴직 후가 남들보다 편하겠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물론 직장 생활 동안에는 그런 안정감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나를 지켜주던 조직을 떠났을 때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구성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1. 퇴직 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김모 씨의 사연. 먼저 오늘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 60세 가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하기 전에는 6급까지 승진하며 나름 자신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왔어요. 처음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과 안정된 지위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공무원이면 부모님도 안심이지 퇴직하면 연금이 나올 텐데 굳이 큰 욕심 낼 필요 있나? 같은 말을 많이 했고 김 씨 본인도 묵묵히 일만 했다고 해요. 문제는 60세의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연금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며 막연히 기대했는데 정작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소득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일이었어요. 퇴직 전에는 나름 성과급도 조금씩 받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사실상 월 수입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공무원 연금이 전부이니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고 쉬고 있는 김 씨를 향한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아내나 자녀가 그냥 푹 쉬세요. 이제는 본인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세요. 라고 말해도 김 씨 본인은 계속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관공서 조직 문화에서만 일하던 김 씨가 밖에서 뚝딱 다른 일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직에 도전해 보려고 해도 초고령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이 많은 퇴직자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기껏해야 단기 파트타임이나 단순 업무 중심의 자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점점 줄어들었고 대인관계도 좁아지다 보니 집 안에만 머무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60세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됐고요. 은퇴 후 삶을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3가지. 그래도 공무원인데 연금이 있잖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에 충분치 않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A. 퇴직 후 소득 격차에 적응 못한 7급 공무원 출신. 인물 배경. 7급 공무원 시험에 비교적 젊은 시절 합격해 퇴직 시점까지 27년 정도 근무한 박모 씨 59세, 가명. 본인은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공무원이라며 월급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문제. 막상 퇴직을 맞이했을 때 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공무원 재직 시 절약 없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퇴직 후 재정 상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마땅히 다른 부수 입원을 만들 준비를 해두지 않아 어디선가 꼭 돈이 나와야 하는데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그저 공무원 신분일 때는 알아서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막막해진 거죠. 주요 고민. 연금을 받아도 집의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결국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퇴직금까지 생활비로 써버리다 보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완전히 빈털털이 되겠다는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례 B. 조직 문화 밖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인물 배경. 지방의 한 관공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모 씨 61세, 가명. 지방 공무원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 공무원이야 라는 인식으로 살아왔고 본인도 그에 맞춰 권위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문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를 떠나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에 나가도 뭔가 찬밥 신세가 된 느낌. 이미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의 지위나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해졌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주요 고민.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이나 후배들과의 관계도 퇴직자라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어요.
모임에 나가도 이제는 내가 할 얘기도 없네라며 주눅들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례 씨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인물 배경. 서울에 소재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최모 씨 62세, 가명. 5급까지 승진을 하고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온 전형적인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재직 중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내가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을까? 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은퇴 후 문제.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은퇴 후 첫 달이 되니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나 일상 루틴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자 그 심리적 공허감이 경제적 불안감으로도 이어진 거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하지만 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의료비나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주요 고민.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 재직 당시에는 늘 지시와 업무가 있었으니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이 마음만 바쁜 무계획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위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례처럼 많은 공무원 혹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연금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생활 수준이 연금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지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최소 5년 전부터는 퇴직 후 예상 지출과 연금 수령액, 예비 비용 등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금뿐 아니라 오래된 집을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한다거나 혹은 본인 능력에 맞는 소규모 창업을 고민해보는 방법도 있죠. 단, 무턱대고 요식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너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전부터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중요해집니다. 조직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허무함을 줄일 수 있어요. 더불어 일자리 정보나 봉사활동 기회 같은 것들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 정서적, 심리적 준비. 은퇴와 동시에 일상 루틴이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업무를 통해 인정받는 기회도 없어지니까요. 취미활동, 자기개발, 혹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은퇴 이후의 내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요리, 여행, 글쓰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어요. 나이살 먹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 찾기. 요즘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은퇴자, 대상 강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죠. 현역 시절에 못 배웠던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알바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소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은퇴 후 전문 강사, 시니어 컨설턴트, 1인 창업 사례도 점점 늘고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은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집에만 있는 가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아빠 혹은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하고 즐기세요 라며 반대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왜 쉬고 싶지 않은지 등을 솔직하게 가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때론 가족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삶도 계속되는 인생이다.
얼마 전까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그 누구보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직무와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안정, 권위, 나만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의미까지 잃었다고 느낄 정도의 큰 변화죠. 하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둔다면 퇴직 후에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자유와 기회를 누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직장에만 매달려 왔던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노트 한 권을 꺼내서 혹은 컴퓨터 문서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은퇴 후 월별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연금을 포함해 예상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정리, 재취업, 투자 등.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퇴직 후 내 삶이 막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 계획을 현실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막상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빠듯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구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하고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 후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직장 종류와 상관없이 은퇴 후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한 다음 챕터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미 잘 터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유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후 맞닥뜨릴 충격적 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은퇴의 진실.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마냥 여유롭고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많은 이들이 뜻하지 않게 불안과 경제적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은퇴 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경제적 압박,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퇴직 후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경제적 압박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고정 수입이 있어 생활비와 여가비 등을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사례 1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저축. 김 씨는 퇴직 전까지 꼼꼼히 저축해왔고 이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을 시작하니 각종 생활비와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 저축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주택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서 금세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하게 된 것이죠. 은퇴 후에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깨달은 김 씨는 이제부터라도 생활비를 아끼고 추가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고립감. 퇴직을 하면 주변 인간관계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기 쉽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사례 2. 퇴직 후 고립감으로 우울감을 느낀 박 씨. 박 씨는 회사 생활을 할 때 늘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었고 매일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졌죠. 이제 박 씨는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입니다. 3. 새로운 일상의 무게와 시간 관리의 어려움. 퇴직 후의 여유로운 시간이 모두에게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기 쉬워요. 일을 하던 사람에게 있어 일상은 익숙한 루틴에 따라 굴러가던 것이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해야만 하죠. 사례 3. 루틴이 없는 일상에 허무함을 느낀 이 씨. 이 씨는 퇴직 후 매일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유 모를 허무함과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이 씨는 그제야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함을 느끼고 봉사활동과 운동을 통해 일상에 작은 목표를 두며 시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시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의 진정한 준비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변하며 시간 관리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소소한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준비법. 퇴직 후 삶은 많은 이들이 기대와는 다른 충격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감,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퇴직 후 일상에 찾아올 수 있죠.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안정적이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 은퇴 후 수익 창출의 다양한 가능성 찾기.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대비하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실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개설한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줄어드는 저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중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직무 경험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죠. 그 결과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며 작은 수익이라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2.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새로운 인맥 만들기와 소속감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속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 지역 동호회에 가입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한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까운 지인들의 권유로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지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를 즐기며 소중한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이 참 좋다라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 자신에게 맞는 사회적 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퇴직 후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한 일상, 루틴 형성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작은 목표 세우기.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시간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과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직접 하루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하루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목표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3. 매일 아침 산책과 독서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간 이 씨. 이 씨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아침 산책과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이후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 작은 일상의 변화가 쌓이면서 이 씨는 자신의 하루가 더 알차고 의미 있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퇴직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 삶, 사전에 준비하면 안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일상 루틴 형성을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